뉴턴의 운동방정식은 관성기에서만 성립하고 비관성에서는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성기가 더 많겠습니까? 비관성기가 더 많겠습니까? 비관성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준계가 비관성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뉴턴의 운동방정식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손들고 말 것인가? 우리 물리학자들은 그렇지 않죠. 반드시 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1강에서 공부했던 덧셈 법칙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려면 기준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자, 이 비행기의 위치를 A중계와 B중계에서 정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A중계에서 위치를 XAC, 그 다음에 B중계에서의 위치를 XBC, 그 다음에 A중계에 대한 B중계 원점의 위치를 XBA, 그러면 뭐이 성립하냐면 XCA는 XCB 더하기 XBA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게 0이 아니면 원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두 기준계의 원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원점 일치하면 같은 기준계죠. 원점 일치하지 않으면 좌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속도 덧셈 법칙도 우리 앞에서 갈릴레이 변환하면서 잘 알았지만 어떻습니까? 무엇이 성립합니까? 그대로 성립하죠. VCA는 VCB 더하기 VBA가 성립하고, 만일 VBA가 0이 아니면 0과 다르면, 다시 말하면 B기준계가 A기준계에 대해서 이동하고 있으면 두 기준계에서의 속도가 다릅니다. VCA와 VCB가 같지 않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속도 덧셈 법칙도 있습니다. 가속도 덧셈 법칙은 속도 덧셈 법칙이 순간마다 성립하는데, 시간이 t일 때 성립하는 속도 덧셈 법칙, 시간이 t 프라임 델타 t만큼 지났을 때 성립하는 속도 덧셈 법칙을 이렇게 한다면 그 차이를 이렇게 구하고 나서 델타 t로 나눕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돼요?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똑같은 가속도 덧셈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 가속도 덧셈 법칙에서도 만일 ABA가 0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B기준계가 A기준계에 대해서 가속운동을 하면 두 기준계에서 가속도가 다릅니다. 만약에 등속운동하면 같죠. 그래서 두 기준계가 서로 등속운동하면 한 기준계가 관성계면 다른 기준계도 관성계라고 했죠. 그런데 둘이 상대적으로, 두 기준계가 상대적으로 가속운동하면 한 기준계가 관성계면 다른 기준계는 관성계가 아니라 비관성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관성계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속도 덧셈 법칙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만일 B기준계가 관성계이고 ABA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른 관성계도 다 가속도가 모두 같아서 F는 MA가 다 성립하죠. 왜냐하면 ACA는 ACB니까 다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비관성계는 성립하지 않는데, 우리 비관성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비관성계에서 운동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 자, 비관성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기준계가 관성계라고 하면, 네, F는 MACA가 성립합니다. ACA는 A기준계에서 측정한 물체의 가속도죠. 그런데 B기준계는 어떻습니까? F는 MACB는 성립 안 하죠. 요게 성립하는데 F는 같고 A가 달라지면 당연히 성립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같은 걸로 만들 수가 있냐면 이렇습니다. 자, 요걸 그대로 이용합니다. 이건 성립해요. 이걸 이용하면 돼요. 가속도 덧셈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습니다. 저 MAC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비기준계 운동 법칙은 우변이 MACB면 되죠. 그래서 MACB만 빼놓고 저건 좌변으로 이항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게 성립하는 식이니까 이것도 성립하죠. 네. 그래서 이건 바로 뭐예요? 비기준계에서 적용될 뉴턴의 운동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F만, 힘만 있다면 성립하지 않지만 힘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걸 더해주면 성립합니다. 이거 더해주면, 네, 이거 아주 트릭이죠. 트릭.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네, 요거 이렇게 하면 성립하는데, 이때 요 추가항,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가짜 힘인데, 저건 가짜 힘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관성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관성력이란, 관성력 하니까 마치 힘 같죠. 근데 이거 힘이 아닙니다.
비관성계에서도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힘이 있는 데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힘이 있는 데 더해줘가지고 마치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성립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비관성계에서는 그래서 힘항에다가 뭔가를 더해줘야만 되는데 가짜 힘을 더해줍니다. 그것을 갖다가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성력은 어떻게 만드느냐? 관성력은 비관성계에서 운동방정식의 등식이 성립하도록 힘에 추가해주는 항인데 여기에 무엇을 해주면 되냐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MABA 그랬죠? 그래서 질량에다가 뭘 곱했습니까? 질량에다가 관성계에 대한 비관성계의 가속도만 이렇게 곱해줬으면 됐습니다. 근데 관성력은 힘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라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힘이란 반드시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정도였죠. 그걸 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마치 얼핏 보면 관성력이 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까 버스에서도 그랬어요. 버스가 가속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추가 이렇게 옆으로 가죠. 연직선이 아니라. 그럼 마치 뭐처럼 느껴집니까? 네, 저기서 뭔가 힘이 작용해가지고 뒤로 잡아당긴 것처럼. 그걸 갖다 관성력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힘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반작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상호작용하는 상대 물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버스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가속운동합니다. 저 힘은 저 F는 0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속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A 기준계 이건 관성계죠. B 기준계는 버스. 그러면 이거 이제 A는 관성계고 B는 비관성계가 됩니다. 그러면 손잡이가 받는 힘은 저기서 보는 것처럼 0이 아니죠. 그런데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A 기준계에서는 A고 B 기준계에서는 0이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F는 MACB 하면 그 우변이 0이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에서 적용한 뉴턴 방정식은 이렇게 됐습니다. MAC는 F는 MA 이렇게 됐죠. 이건 성립합니다. 근데 비기준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건 성립하지만 비기준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렇게 보면 F는 MACB는 0 하면 어때요? 이건 성립하지 않죠. 이건 0인데 이건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좌변을 0이게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이거 성립 안 하니까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관성력이 뭐냐면 질량에다가 뭘 곱한다고 그랬어요? 버스의 가속도에다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인다고 그랬죠. 이거 관성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B에 적용한 운동방정식은 어떻게 하냐면 F에다가 관성력을 더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0 됐죠.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관성계에서도 뉴턴의 운동방정식처럼 생긴 식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관성력을 도입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우리 인공위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위성. 자, 인공위성이 지구에 대해서 뱅뱅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운동을 하냐면 궤도 반지름은 R이고 회전 속력은 V라고 하도록 하겠어요. A 기준계는 지구에 고정된 기준계예요. B 기준계는 인공위성에 고정된 기준계예요. 그 다음에 C는 인공위성에 탄 우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BA는 지구에 대한 인공위성의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원운동의 가속도니까 R분의 V제곱이죠. 이거 0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기준계는 비관성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주인에 작용하는 힘은 뭡니까? 네, 지구가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이죠. 이거 0이 아닌가 뻔하죠. 네, 부심력 작용합니다. 우주인의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A 기준계에서 보면 인공위성의 가속도와 똑같으니까 R분의 V제곱이 되겠어요. 근데 인공위성에서 비기준계에서 본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0이죠. 0. 그래서 A기준계에서의 운동방정식은 잘 성립합니다. F는 MACA는 MR분의 V제곱 잘 성립하죠. 그런데 이건 맞습니다. 근데 비기준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기준계에서는 F는 그대로 있는데 ACB는 0이죠. 0. 이건 성립 안 하죠. 이건 성립 안 합니다. 그래서 성립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F에다가 뭔가를 더해줘가지고 좌변도 0이 되게 만들면 되겠어요. 자, 뭔가를 더해주면 되겠습니까? 네, 마이너스 MABA 해주면 되죠. MABA가 뭐였어요? MR분의 V제곱이었죠. 근데 F는 MR분의 V제곱이니까 두 개 더하니까 뭐가 됐어요? 0 됐죠. 그래서 잘 성립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항, 마이너스 MABA. 이게 바로 뭐냐면 관성력인데 이 관성력, 특히 회전하는 비관성계에서 더해줘야지 되는 관성력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원심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원심력은 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심력은 반작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심력은 마치 여기서 운동하면 바깥으로 무엇이 잡아다니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바깥에 잡아다니는 게 없습니다. 반작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은 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운동법칙에 대해서 4강 다 마쳤습니다. 우리 제5강에서는 이제 운동법칙을 실제로 물체에 적용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은 가장 간단한 경우를 적용합니다. 어떤 경우가 가장 간단하냐? 한 물체가 변하지 않는 힘을 받을 때가 가장 간단합니다. 5강에서는 변하지 않는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